기미와 주름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관리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더 깊어지고 더 또렷해집니다. 좋다는 화장품을 바를수록, 열심히 문지를수록 오히려 얼굴이 더 늙어 보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지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 장면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며칠 전에도 70대 초반의 한 여성분이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주가 생긴 건 그렇게 기쁜데 이상하게도 사진 찍는 자리는 피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여쭈었더니 화장을 해도 기미는 더 칙칙해 보이고 파운데이션이 눈가와 입가 주름 사이에 끼어 거울 속 얼굴이 낯설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안 이랬는데요. 그 말 속에는 속상함과 함께 점점 사라지는 자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특별하지 않습니다. 중장년 이후에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계시니까요. 저는 올해로 85살 이승호라고 합니다. 의사로서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을 진료실에서 보내며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숫자로 따지면 수만 명이 넘는 얼굴과 몸의 변화를 지켜본 셈이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피부는 비싼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으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활 속 관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어렵지 않고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집에 있는 꿀, 그리고 주방에서 흔히 쓰는 몇 가지 익숙한 재료 이야기입니다. 이 조합을 제대로 쓰면 빠르면 3일 안에 피부가 덜 당기고 촉촉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주 정도만 차분히 이어가면 거울 속 얼굴이 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미가 갑자기 사라지는 마술 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관리의 방향이 맞았다는 신호를 피부가 먼저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방법보다 이해입니다. 왜 이런 조합이 필요한지, 왜 지금까지의 관리가 오히려 독이 되었는지, 그리고 중장년의 피부는 어떤 방식으로 다뤄져야 하는지, 오늘은 그 원리와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젊어지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의 나이에 어울리는 단정함과 편안한 자신감을 되찾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제 이야기처럼 천천히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피부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다만 작동 방식이 바뀐 겁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의아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기미와 점, 깊어지는 주름을 보면 이제 피부가 완전히 상했구나 하고 단정짓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중장년 환자분들의 피부 변화를 지켜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피부는 망가진 것이 아니라 예전과는 다른 규칙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먼저 기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의 피부는 멜라닌을 비교적 고르게 만들어냅니다. 햇볕을 쬐면 전체적으로 톤이 조금 어두워질 뿐 특정 부위만 유난히 짙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균형이 조금씩 깨집니다. 멜라닌을 조절하던 기능이 예전처럼 섬세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어떤 부위에는 멜라닌이 몰리고 어떤 부위에는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볼 한쪽에 번지듯 나타나는 기미이고 이마나 눈가에 콕콕 찍히는 잡티입니다. 피부가 더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색을 조절하는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젊은 시절 하던 방식 그대로 미백 제품을 덧바르거나
문질러 씻어내는 관리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멜라닌이 이미 예민해진 피부는 자극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단단히 색소를 붙잡으려 합니다. 기미를 없애려고 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기미를 더 깊게 만드는 경우를 저는 너무도 자주 보아왔습니다. 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 아래에는 콜라겐이라는 구조물이 있는데 이것은 피부를 아래에서 떠받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기둥이 촘촘하고 탄탄해서 피부 표면이 매끈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콜라겐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웃을 때만 보이던 잔주름이 어느 순간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남아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부가 갑자기 늙은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 받쳐주던 힘이 서서히 약해진 결과입니다. 여기에 활성산소라는 요소가 더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깊이 못 자고 몸이 피로한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활성산소가 늘어납니다. 이 활성산소는 피부 회복을 더디게 만들고 상처가 아물듯 자연스럽게 회복되던 과정에 제동을 겁니다. 예전 같으면 하룻밤 지나면 가라앉았을 자극이 이제는 며칠씩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진 피부는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장년의 피부는 사실상 약한 피부에 가깝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꺼워 보일지 몰라도 반응은 훨씬 예민하고 회복은 더디지요. 이때 젊은 피부를 기준으로 만든 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피부는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더 바르고 더 문지르고 더 자주 관리할수록 오히려 주름은 깊어지고 기미는 진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기미와 주름은 싸워서 없앨 대상이 아니라 달라진 피부의 리듬을 다시 맞춰줘야 할 신호입니다. 그 리듬을 어떻게 부드럽게 되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특정한 재료와 조합이 필요한지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제대로 오신 셈입니다. 가리는 화장은 늘어도 기미는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울을 볼수록 색은 더 또렷해지고 화장으로 덮으려 할수록 얼굴이 무거워 보인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기미가 더 번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관리를 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해오신 분들입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미를 색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덮고 밝게 가리고 진한 제품을 여러 겹 올립니다. 물론 당장은 티가 덜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멜라닌을 줄인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멜라닌은 피부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움직입니다. 겉에서 아무리 덮어도 안에서 생성되는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기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드리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기미는 지우는 대상이 아니라 조절해야 할 반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멜라닌은 원래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햇볕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멜라닌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특정 부위에 머무르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를 옅게 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멜라닌이 과도하게 만들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피부가 계속해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멜라닌은 멈추지 않습니다. 자극을 줄이고 피부가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미백 관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둘째는 이미 만들어진 멜라닌을 서서히 완화시키는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천히입니다. 급하게 빼내려고 하면 피부는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꽉 쥔 손을 억지로 펴려고 할수록 더 힘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멜라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럽게 풀어주듯 접근해야 색이 옅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바로 꿀입니다. 꿀을 미백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꿀 자체가 색을 하얗게 만드는 성분은 아닙니다. 꿀의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꿀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채우고 외부 자극에 덜 흔들리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베이스입니다. 다시 말해 멜라닌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바탕을 다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꿀은 혼자서 쓰기보다 어떤 재료와 함께 쓰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조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목적이 달라집니다. 기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을 때, 피부를 밝게 정돈하고 싶을 때, 혹은 주름과 건조를 먼저 잡아야 할 때, 꿀은 늘 중심에 있지만 결과는 함께하는 재료가 결정합니다. 이 조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꿀만 바르면 별 효과 없네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미 관리의 핵심은 덮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진정시키고 이미 쌓인 색을 서서히 풀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기미는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원칙을 바탕으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 즉 주름과 피부 기초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름은 나이가 만들어내는 흔적이 아니라 대부분은 건조가 남긴 결과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나는 매일 크림도 바르고 잘 관리하는데 왜 주름이 늘지 하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조는 겉으로 느껴지는 당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피부 속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층에서 서서히 말라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건조가 오래 쌓이면 피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잃고 주름이라는 형태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사실 피부가 아주 깨끗한 편입니다. 잡티도 많지 않고 세안도 꼼꼼히 하십니다. 그런데도 주름이 깊어지는 이유는 피부의 기초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피부는 약간 무리를 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면 다시 촉촉해지고 자극을 받아도 금세 가라앉았죠. 하지만 중장년 이후에 피부는 다릅니다. 회복력이 느려지고 한번 무너진 균형이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름을 완화하려면 가장 먼저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는 깊은 보습입니다. 표면만 번들거리게 만드는 보습이 아니라 피부 속까지 천천히 스며드는 보습이 필요합니다. 겉이 번들거려도 속이 건조하면 주름은 계속 깊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바르면 미끈거리는데 왜 주름이 그대로냐고 묻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피부 장벽은 외부 자극을 막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이 장벽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금세 증발해버립니다. 특히 잦은 세안, 뜨거운 물, 강한 클렌징은 장벽을 조금씩 허물어뜨립니다. 그 결과 피부는 더 예민해지고 잔주름은 깊은 주름으로 이어집니다. 셋째는 미세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염증이 없어 보여도 노화된 피부에는 작은 염증 반응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피부는 늘 긴장한 채로 굳어가고 표정 주름이 쉽게 고정됩니다. 주름을 펴고 싶다면 먼저 이 긴장을 풀어줘야 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름을 없애겠다고 문지르거나 자극을 주는 관리법은 오히려 반대 효과를 냅니다. 각질을 벗겨내면 매끈해질 것 같고, 마사지로 문지르면 탄력이 생길 것 같지만 중장년 피부에는 그 자극이 부담이 됩니다. 피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해지고 주름은 오히려 자리를 잡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방향은 단순합니다. 밀어내는 관리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관리입니다. 억지로 펴려고 하지 말고 피부가 다시 숨을 쉬도록 돕는 것입니다. 충분한 수분을 채우고 보호막을 지켜주고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면 피부는 생각보다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주름은 서서히 완화되고 얼굴 인상도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을 한 번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재료가 등장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꿀이 중장년 피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베이스가 되는지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재료가 이런 피부 상태를 가장 부드럽게 받쳐줄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오랜 시간 고민해왔고 결국 하나의 공통된 답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새로울 것도 없는 재료지만 중장년 피부 앞에서는 이만큼 기본이 되는 재료도 드뭅니다. 꿀의 가장 큰 장점은 천연 보습력입니다. 단순히 겉을 미끈하게 만드는 보습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의 보습입니다. 꿀을 바른 뒤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급격히 마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분을 끌어당기고 머무르게 하고 천천히 놓아주는 힘. 이 성질은 건조로 인해 주름이 깊어지는 중장년 피부에 특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외부 자극뿐 아니라 몸 안에서 생기는 노화 신호에도 계속 노출됩니다. 이때 피부를 조용히 진정시키고 불필요한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꿀이 해줍니다. 눈에 띄게 하얘지거나 확 달라지는 변화는 아니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피부가 덜 예민해졌다는 느낌을 먼저 받게 됩니다. 저는 이 느낌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부가 편안해졌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화된 피부는 자극에 약합니다. 겉으로는 두꺼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얇아지고 쉽게 붉어지고 회복이 더딥니다. 이런 피부에 강한 성분을 얹으면 피부는 금세 지칩니다. 꿀은 그런 피부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쉬게 해주고 진정시키고 다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얇아진 피부, 오래 건조했던 피부, 그리고 시술 이후 예민해진 피부에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며 관찰한 바에 따르면 꿀을 잘 활용한 분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빨리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고 하루 이틀의 변화를 과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둘째, 문지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꿀을 바를 때도 씻어낼 때도 항상 부드럽게 다룹니다. 셋째, 피부가 편안해졌다는 느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색이 얼마나 옅어졌는지보다 당김이 줄었는지 세안 후 느낌이 어떤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피부 변화가 안정적입니다. 급격하지는 않지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장년 피부 관리에서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를 놀라게 하지 않고 설득하듯 천천히 바꿔가는 방식 말입니다. 꿀은 바로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꿀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 재료는 아닙니다. 꿀은 기반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역할이지 목적을 완성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꿀은 항상 다른 재료와 함께 쓰일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어떤 조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습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피부결 정돈이 될 수도 있으며 기미 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꿀이 혼자서가 아니라 어떤 재료와 만나야 원하는 방향으로 피부를 이끌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꿀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지셨을 겁니다. 꿀이 좋은 재료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꿀을 얼굴에 발라봤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꿀은 혼자 쓰면 반쪽짜리라고요. 꿀은 결과를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꿀의 역할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붙잡아주고 자극에 덜 흔들리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중장년 피부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미를 옅게 하거나 주름을 완화하거나 피부결을 눈에 띄게 정돈하고 싶다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조합입니다. 어떤 재료와 함께 쓰느냐에 따라 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저는 이 조합을 설명할 때 종종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꿀은 땅을 고르는 작업과 같습니다. 땅이 단단하고 고르면 그 위에 어떤 집을 올려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땅만 고르고 집을 짓지 않으면 결과는 없습니다. 들기름, 들깨가루, 레몬 같은 재료들은 바로 그 위에 세워지는 구조물입니다.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져야 합니다. 먼저 보습과 주름 완화를 목표로 할 때는 들기름이 좋은 짝이 됩니다. 중장년 피부의 주름은 대부분 깊은 건조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들기름은 피부에 필요한 지방 성분을 부드럽게 보충해 줍니다. 단단한 막을 씌우는 느낌이 아니라 마른 흙에 물이 스며들 듯 천천히 스며들어 피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꿀이 만들어 놓은 안정된 환경 위에 들기름이 더해지면 피부는 당김이 줄고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잔주름이 눈에 덜 띄어지기 시작하는 것도 이 시점입니다. 피부통과 결을 정돈하고 싶을 때는 들깨가루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표면에는 묵은 각질이 쉽게 쌓입니다. 이 각질이 빛을 가로막아 얼굴이 칙칙해 보이게 만듭니다. 들깨가루는 이 각질을 거칠게 벗겨내지 않고 부드럽게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과 함께 쓰면 자극은 줄고 피부결은 차분하게 정돈됩니다. 세안 후 피부가 한층 고르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미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싶을 때는 레몬이 조심스럽게 등장합니다. 레몬은 분명히 강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꿀이 먼저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시킨 상태에서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합은 이미 자리 잡은 기미에 천천히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욕심을 부리면 쉽게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꿀은 항상 중심에 있지만 결과는 함께하는 재료가 결정합니다. 같은 꿀이라도 어떤 날은 보습을, 어떤 날은 피부결을, 어떤 날은 기미 관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피부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씩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중장년 피부에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조합들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할지 순서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습과 주름 완화를 목표로 한 꿀과 들기름 조합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꿀과 들기름입니다. 이 조합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조하고 잔주름이 많은 중장년 피부에는 가장 먼저 시도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특히 잘 맞는 분들은 세안 후 얼굴이 금방 당기고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오후만 되면 눈가와 입가가 다시 거칠어지는 분들입니다. 잔주름이 많고 피부가 얇아진 느낌이 들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얼굴이 예민해지는 분들께도 적합합니다. 이런 피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수분과 함께 피부를 지켜줄 기초 체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꿀과 들기름이 만났을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보습과 회복입니다. 꿀이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붙잡아주는 바탕을 만들어준다면 들기름은 그 위에 보호막을 더해줍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피부에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약해진 장벽이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부가 외부 자극에 덜 흔들리게 되면 주름은 자연스럽게 덜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 조합을 권할 때 늘 강조하는 것은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이 방법은 피부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피부가 다시 숨을 쉬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2, 3일 사이에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얼굴이 덜 당긴다는 느낌입니다. 세안 후 바로 크림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 피부가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이 작은 변화가 바로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피부 표면이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1, 2주가 지나면 피부가 조금 차오른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십니다. 주름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얼굴선이 부드러워지고 잔주름이 그림자처럼 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피부 속 수분과 보호막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 조합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들기름의 상태입니다. 들기름은 매우 예민한 기름입니다. 오래 두거나 공기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피부에 이롭기는커녕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냄새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새로 개봉한 들기름이거나 보관 상태가 확실한 기름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양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이 바른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꿀과 들기름은 피부를 덮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 스며들어 편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소량으로 시작해 피부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를 때도 문지르지 말고 살짝 눌러주듯 천천히 얹어주십시오. 피부가 받아들이는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꿀과 들기름 조합은 주름을 없애는 방법이라기보다 주름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막고 이미 생긴 잔주름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방향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이 조합에 익숙해지고 안정되면 그 다음 단계의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피부가 어느 정도 편안해졌다면 다음으로는 피부톤과 결을 정돈하는 방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꿀과 들깨가루를 활용해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정리하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꿀과 들기름으로 피부의 기초 체력을 먼저 다졌다면 이제는 피부 겉면을 차분하게 정돈할 차례입니다. 중장년 피부에서 톤이 칙칙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색이 진해져서라기보다 빛을 고르게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이 고르게 쌓이지 않고 군데군데 남아있으면 얼굴은 얼룩져 보이고 화장도 들뜨기 쉽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순한 각질 정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각질을 없애겠다는 마음이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 피부처럼 강하게 밀어내는 방식은 중장년 피부에 맞지 않습니다. 각질을 벗겨내겠다고 문지르거나 자극을 주면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두꺼운 각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톤은 더 칙칙해지고 피부결은 오히려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비자극적인 방식이 필요합니다. 꿀과 들깨가루 조합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꿀이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시키는 바탕을 만들어주고 들깨가루는 아주 부드럽게 각질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들깨가루의 입자는 생각보다 곱고 피부 위에서 거칠게 긁어내는 느낌이 아니라 살짝 정돈해주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요거트를 소량 더하면 피부가 더욱 편안해집니다. 요거트는 들깨가루의 질감을 부드럽게 만들고 각질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도록 돕습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올려두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팩을 바르자마자 문지르려고 하는데 이 방법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으셔야 합니다. 꿀과 들깨가루를 섞은 혼합물을 얼굴에 부드럽게 올려두고 잠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꿀이 피부를 보호하고 들깨가루가 각질을 부드럽게 느슨하게 만듭니다. 씻어낼 때도 손에 힘을 주지 않고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헹궈내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사용하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세안 후 피부 감촉입니다. 피부가 매끄러워졌다는 느낌이 들고 손끝에 걸리던 거친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며칠 후 거울을 보면 얼굴 전체 톤이 한결 고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색이 확 밝아진다기보다는 얼룩이 줄어들면서 안색이 정돈된 느낌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장년 피부에서 가장 이상적인 톤 개선입니다.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변화가 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 피부 위에 얹히는 느낌이 달라지고 주름 사이로 끼이던 현상이 줄어듭니다. 화장이 두껍지 않아도 얼굴이 깔끔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을 줄이게 되었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부결이 정돈되면 그 위에 무엇을 올리든 훨씬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단계에서도 절대 문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질을 없애겠다는 마음이 앞서 손에 힘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이 조합의 장점은 사라집니다. 피부를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 1, 2회 정도면 충분하며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횟수를 더 줄여도 괜찮습니다. 이 꿀과 들깨가루 조합은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피부가 본래 가지고 있던 톤을 다시 드러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표면을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덤이다. 이렇게 피부결과 톤이 안정되면 그 다음 단계의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기미가 특히 신경 쓰이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더 조심스럽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효과가 분명한 만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기미집중 개선 레시피라고 부르면서도 반드시 주의사항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꿀과 레몬, 그리고 가루를 사용하는 조합입니다. 레몬 하면 대부분 비타민C를 떠올리실 겁니다. 비타민C는 멜라닌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흐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기미 관리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레몬은 분명히 좋은 재료이지만 동시에 중장년 피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반드시 꿀이라는 보호막 위에서 아주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조합의 핵심은 꿀이 먼저 피부를 감싸고 레몬이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역할을 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꿀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레몬은 그 안에서 멜라닌 반응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소량의 가루를 더하면 혼합물이 피부에 너무 묽게 흐르지 않도록 도와주고 자극 없이 밀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어디까지나 보조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권할 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양입니다. 레몬은 정말 소량이어야 합니다. 더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는 자극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멜라닌을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합니다. 기미를 옅게 하려다 더 진하게 만드는 경우가 바로 이런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이 조합에서는 절제 자체가 효과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사용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반드시 저녁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레몬은 빛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낮에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밤 시간은 피부가 외부 자극에서 벗어나 회복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짧고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이 조합의 올바른 방식입니다. 횟수 역시 중요합니다. 주 1, 2회면 충분합니다. 기미가 신경 쓰인다고 매일 반복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부는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입니다. 저는 늘 기미 관리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을 드립니다. 이 조합은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올바르게 사용한 분들은 보통 이런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미가 사라졌다는 느낌보다는 색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고 경계가 흐려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화장을 했을 때 예전보다 덜 도드라져 보이고 얼굴 전체 인상이 부드러워졌다고 느끼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장년 피부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건강한 변화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조합은 과하면 독이 됩니다. 레몬을 많이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자주 하면 더 빨리 나아질 것 같다는 마음은 반드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낮에 사용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이 방법은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미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도 잘못 쓰면 왜 오히려 피부가 나빠질까? 다음 파트에서는 바로 그 이유, 즉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한 사용 원칙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들은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사용법을 잘못 이해하면 오히려 피부를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선생님, 알려주신 대로 했는데 피부가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방법이 틀렸다기보다는 대개
과하게 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효과를 높이는 법이 아니라 부작용을 막는 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뜨거운 물로 세안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저녁에 팩을 하기 전이나 겨울철에 얼굴이 차갑다고 느껴질 때 뜨거운 물을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호막을 빠르게 씻어내버립니다. 세안 직후에는 개운한 느낌이 들 수 있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당김과 건조가 문제입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발라도 피부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실수는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는 것입니다. 물기를 빨리 없애려고 혹은 깨끗하게 닦았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중장년 피부는 이미 얇아져 있고 회복이 느립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손상이 쌓이고 그것이 주름과 색소 변화로 이어집니다.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살짝 눌러주듯 물기만 제거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 팩을 하는 습관입니다. 피부에 좋다고 하니 매일 해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피부에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회복은 관리하는 순간이 아니라 관리 후에 일어납니다. 매일 무언가를 바르면 피부는 끊임없이 반응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지치게 됩니다. 특히 중장년 피부는 이 부담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팩은 횟수를 줄이고 대신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레몬에 대한 욕심입니다. 기미가 신경 쓰일수록 조금만 더 넣으면 어떨까? 횟수를 늘리면 빨리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몬은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재료입니다. 양이 많아지거나 횟수가 잦아지면 피부는 이를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멜라닌 반응을 더 강화합니다. 낮에 사용하는 것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세안은 항상 미지근한 물로 하십시오.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바를 때나 씻어낼 때는 문지르지 말고 두드리듯이 다루십시오. 피부를 설득하듯 천천히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반드시 휴식일을 두십시오. 관리하지 않는 날이 있어야 피부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처음 사용할 때 반드시 소량으로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반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천천히 이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문장은 하나입니다. 중장년 피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과함입니다. 더 많이 바르고, 더 자주 하고, 더 강하게 하면 좋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중장년 피부는 부드러움에 반응하고 여유를 주었을 때 회복합니다. 이제 방법도 원리도 주의할 점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남은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보십시오.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의 나이에 맞는 피부 관리가 중요한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꿀은 모든 관리의 출발점이 되는 기본입니다. 하지만 꿀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재료와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부드러움과 꾸준함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피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중장년 피부 관리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야기 내내 제가 반복해서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피부 관리는 젊어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살의 피부로 돌아가겠다는 욕심은 결국 피부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저 지금 나이에 어울리는 단정함, 밝아 보이는 인상, 그리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스스로에게 느끼는 작은 만족감일 것입니다. 피부가 편안해지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주변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모두 한 번에 실천하려 하지 마시고 3주만 시간을 내어 천천히 시도해 보시라는 겁니다. 꿀을 기본으로 지금 내 피부에 가장 필요한 조합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매일 거울 앞에서 조금 편안해졌는지, 당김이 줄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날 거울 속 얼굴이 예전보다 부드러워 보이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스스로에게 한 번만 허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차분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피부 이야기뿐 아니라 노년기에 꼭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더 중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편안하고 따뜻해지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